안녕하십니까. 진해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찾아서 김명라입니다. 오늘은 진해에 있는 무덤 유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덤 유적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옛 무덤,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분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충신이라든지 국가의 공헌이 많았던 분들의 또한 무덤도 이러한 또 뜻있는 역사의 무덤으로 옛 무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이 진해 지역의 무덤 유적으로 첫 번째는 고분, 즉 옛 무덤과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지역에 나라에 공이 많았던 공신들의 무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옛 무덤입니다. 첫 번째 그 옛 무덤은 지금 현재 웅천의 성내동에 있는 잠매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 행정용어로서는 자마산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웅천 성내동 산 15번지 일대는 산성이나 그리고 또 조개더미, 주거지, 옛 무덤들이 있는 복합 유적지입니다. 특히 이 잠매의 뒤쪽에 있는 넓은 200m 가량의 골짜기가 있는데요. 이 골짜기는 수열식 석실분이 울창한 송림 사이로 군집하여 있습니다. 또 솔밭의 도처에 고분의 천장 덮개돌이 드러나 있고 부장한 토기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부장된 토기류와 고분의 구조상으로 보아 이 고분들은 삼국시대를 상한으로 한 어느 시대의 수열식 석실분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열식 석실분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약간의 굴식으로 해서 돌로 이렇게 쌓여져 만들어져 있는 무덤을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석동의 옛 무덤입니다. 이 석동에 있는 옛 무덤은요, 옛날 고려장터로 일러왔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밭이나 과수원을 일구어서 농경지가 된 곳인데요. 무덤은 운무덤, 그리고 구덩식, 그리고 석광묘 중심으로 여겨져서 4세기 내지 6세기에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석동의 옛 무덤에 우리가 근래에 아주 기가 막힌 옛 무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현재 이 석동의 옛 무덤이 있는 이 지역에서 남동 쪽으로 약 200여 미터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의 그 해장사 절이 있는데 그 뒤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그러한 그 고분군이 발굴되어졌습니다. 경주나 또는 가야 시대처럼 큰 무덤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 묻혀 있는 무덤의 그 숫자가 우리나라의 가야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고분군이 이번에 발굴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재작년 말에서 이렇게 찾아졌었는데 작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발굴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곳이 현재 가야 시대 때의 가장 거대한 고분군으로 밀집되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이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고분군에 대한 어떤 정식 어떤 그 학문적인 그 정리는 아마 이번 해 금년 말쯤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소사동에 있는 옛 무덤입니다. 소사동에 있는 옛 무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소사동 산 24번지 일대에 즉 소사동 뒷산이 당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자말로 하면 닭개자에 매산자인데 대산이라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당매라 그럽니다. 그 당매에 있는 고분군인데요. 이것은 삼국시대로 추정되어지는 40여 기의 중소형 석강묘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있지만은 도굴이 워낙에 많이 되어졌고 발굴 조사를 아직도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사동에서 동북쪽으로 오르면은 죽항마을이라고 있는데요. 이 죽항마을 앞에 산에 가야 시대의 경질 굽다리 접시 조각 그리고 항아리 조각들이 채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천동에도 역시 옛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천동 산 3-1번지에 보면은 마봉산의 중턱 해발 200m를 중심으로 해서 한 구릉 일대에 자리한 고분입니다. 채집된 유물은 경질 토기 조각으로 미루어 5세기 내지 6세기대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고분입니다. 두동의 옛 무덤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진해에서 부산 가는 국도로 나 있는 그 두동 본 마을로 올라가 보면은 왼편에 마봉산 자락이 뻗어내린 야산 하단부에 가야시대 고분군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채집된 경질의 굽다리 접시 조각을 보아서 이것은 가야시대의 고분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해에도 경주나 가야시대 그 어떤 김해나 고성처럼 거대한 고분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어떤 삼국시대나 가야시대의 이러한 고분을 알아볼 수 있는 유물들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공신들의 무덤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신의 무덤은 팽도덕 부자의 무덤입니다. 예, 아버지 아들이란 뜻이겠죠.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지원군 가운데 육군 대도독으로 팽우덕 장군과 그 아들 팽신고가 있었습니다. 팽대도독은 1593년 1월에 평양 탈환전에 이 여성과 같이 참전하였고 그의 아들은 4월에 명의 왕명으로 하사한 산동 및 10만석을 조운하면서 군량미를 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1597년 즉 정류재란이지. 정류재란에 재침을 하자 팽도독은 지원군 6,200여 명을 거느리고 다시 참전을 해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전후에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귀국을 하지 않고 조선에 귀화를 하게 되는데요. 아들은 그 부친의 뜻에 따라서 동래 정씨 문중에 장가들어서 부산에 영주하면서 절강 팽씨의 시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두 분의 그 무덤을 부산의 만덕산에 안장을 하게 되는데요. 정조 21년 즉 1797년 2월에 충원부에서 팽도덕의 전공을 높이 찬양을 하면서 진해 안곡동 즉 이 안곡동이 어디냐면 지금의 속천동과 그리고 해군 사관학교 사이에 뻗은 그 산이 있는 그런 동네인데에 이러한 그 안곡동의 임야 1518만 제곱미터를 하사를 내리면서 팽도덕 부자의 무덤을 이장하게 하였고 산 이름을 고절산이라 이름도 내렸습니다. 그 고절산이라 할 때 고절은 높은 예절 또는 높은 절제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팽도덕의 공을 그리는 그러한 이름으로 지어진 산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해군 당국에서 팽도덕의 후손들에게 팽도덕 부자의 무덤을 고절산 밖으로 이장을 강요했지만은 이래 그 후손들이 불응을 하게 되는데 보상으로 어장을 주겠다고 제의도 하고 이장지로 장북산 중턱에 군용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도 했지만은 후손들이 절대 거부를 하자 일본군은 이 비석을 파손을 해서 비문이 아주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소년 의병 우유일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유일 이 분은 7살에 효경을 통달한 그러한 아주 뛰어난 그 천재이기도 한데요. 9살이 되던 해에 임진왜란으로 부모를 따라서 함안군 여항산 중턱의 주지동으로 피난을 하였습니다.
피난 생활을 하는 동안 15살이 되었고 남달리 지모가 뛰어나고 힘도 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청년들을 이끌고 의병을 일으켜 잘 싸워서 주지동 사람들은 나중에도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도 얼마 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32살 때, 즉 1615년 부모님들을 모시고 고향 진해시 명동, 지금은 진해구가 되겠지, 진해구 명동 삼포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임진왜란으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학문을 크게 이 지역에서 일으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됨으로 해서 66살로 세상을 떠나고 나자 이 고을 사람들이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때에 하만의 주민 대표가 달려와서 영령을 하만에 모시기를 희망함으로써 유족들의 허락하에 하만 칠서면에 유해를 안장을 하였지만은 얼마 전에 칠서공단이 들어서면서 이장을 하였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디로 이 무덤이 옮겨졌는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정공신 배윤의 무덤이 또 우리 이 진해에 있습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아, 지금 왜군이 물밀듯이 몰려와 우리 강토를 짓밟고 있는데 우리 가문을 봐서라도 나라의 원수를 꼭 무찔러야 하느니라. 김해의 칠산지방에서 의병의 한 사람으로 참전을 하셨던 부친 배수은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면서 아들 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 배윤은 그 길로 군량미를 모아서 장사 32명을 데리고 이수진 장군의 희화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 24세로 출전할 때마다 연정연승을 하여서 여러 차례 포상을 받고 총순위에 봉하여졌다고 합니다. 1594년 갑오년에는 제2차 당항포 해전에 저전 통장으로 출전을 해서 용감하게 싸우다 중상을 입고 말았다고 합니다. 조용한 민가에 가서 요양을 하라는 이수신 통제사의 명으로 자은동의 어느 민가에서 요양을 오랫동안 하였으나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석동으로 이주를 해서 요양을 계속하였지만은 역시 차도가 없어서 강해군 7년, 즉 1665년에 45세를 일기로 이성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진해 문성배씨의 시조가 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생전에 활을 쏘면서 화살이 닿는 곳에 묻어달라고 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자운동 뒷산에 일단 안장을 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식수용 저수지를 일구면서 현재 그 석동 마을 뒷산에 곤맥길 올라가는 그쪽으로 이장을 했는데, 현재 우리 자원초등학교에서 곤매로 올라가는 그 길 왼쪽에 보면은 이 배윤의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선정공신 박종선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기도 태생으로서 어릴 때부터 무용이 뛰어나서 임진년 왜군의 침입이 있자 이충무공의 휘하에 들어가서 언제나 선두에 나서서 싸우는 아주 용감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박종선은 이해 10월 14일에 안골 외성을 점령하려고 의병 몇 사람을 거느리고 공격을 하였는데 열세한 무력을 무릅쓰고 한 공격이라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그는 마침내 적탄을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피가 낭자한 몸으로 우뚝 서서 적군과 싸울 땐 죽음만이 있고 국가에 보답할 땐 의리가 있을 뿐이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내 마음에 달게 여긴다. 곧 적진을 향해 크게 외치면서 다시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때 나이
25살이었다고 합니다. 시신은 국도에서 안골포로 넘어가는 송곡고개 왼편 동망산 서쪽 기슭에 당시 전사한 무명용사들과 같이 안장되어져 있으며 전후에 1등 선정 공신으로 봉해졌습니다. 예, 이상으로 진해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찾아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